신생아의 사망과 관련해 경찰은 부모가 아이를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고의로 아이를 엎어놨다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가축 전염병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겨울철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첫눈이 내린다는 소설인 오늘 충북은 낮 기온이 13도까지 오르며 포근했습니다. 충북의 첫눈은 다음 주 비 소식과 함께 기온이 떨어지면서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쌀 가공식품이 첫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소비 다각화는 물론 판로 확대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저희 CJB는 어제 청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일주일가량 된 신생아가 숨져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당초 경찰은 30대 산모를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는데 수사 과정에서 고의성이 있었던 걸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모가 함께 아이를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혐의를 살인으로 바꿔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박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달 10일 청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부모와 함께 있던 갓난아기가 숨졌습니다. 태어난 지 일주일가량 지났고 팔에 장애를 갖고 있던 아이였습니다. 산모 30대 A씨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 비스듬히 눕혀놓았던 아기가 어느새 엎드린 채 숨을 쉬지 않고 있었다는 식으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아이에게는 신체적 장애가 있었고 경찰은 몸을 가누지 못하는 신생아가 혼자 힘으로 자세를 바꿨다는 진술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최근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부모의 휴대전화 등을 포렌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의로 아이를 엎어놨다는 결정적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최초 신고자였던 아기의 30대 아버지도 같이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경찰은 당초 산모 A씨를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지만 현재는 부모가 함께 아이를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가축 전염병은 농가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도 큰 피해로 연결됩니다. 충북에서도 이번 달 들어 조류인플루엔자 농가가 발생하는 등 가축 전염병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방역 조치들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지난 7일 음성의 한 오리 농가에서 올해 첫 AI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이후 보름 동안 추가 발생은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충북에서는 단 한 건의 AI 발생 농가도 없었지만 앞서 충북은 지난 2016년 역대 가장 많은 108개 농가에서 AI가 발생했고 2020년에는 320만 마리의 가금류가 살처분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다시 AI 발생 농가가 생기고 국내 첫 발생 시기가 지난해보다 한 달 빨라짐에 따라 충청북도는 5일 주기로 가금 농가 대상 정밀 검사를 벌이는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가금 산업에 굉장히 큰 피해를 끼치는 질병이고요. 어쨌든 농가들도 피해를 보지만 소비자들도 가격이 오르거나 그런 축산물 수급에 대해서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인수공통 전염병이라는 점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있습니다. 돼지 치사율이 100%에 가까운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방역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충북과 인접한 경기와 경북, 강원 농가에서 올해 10건의 발생 사례가 보고된 가운데 충북은 야생 멧돼지에서만 66건이 검출됐을 뿐 아직 농가에서는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겨울철 먹이 활동으로 인해 야생동물들의 농가 접근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입니다. 반면 소 럼피스킨병의 경우 9월과 지난달 말까지 비교적 최근까지 발생했지만 날씨가 추워짐에 따라 전파 역할을 하는 흡혈곤충의 활동이 저하돼 확산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방역당국은 가축 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외부 차량이나 사람의 농장 접근을 최소화하는 등 농가의 기본 방역 수칙 준수가 중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오늘은 절기상 첫눈이 내린다는 소설입니다. 충북은 이와 비슷하게 평균적으로 11월 23일 첫눈이 관측됐는데요. 다음 주 후반 기온이 평년보다 떨어지면서 첫눈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청명한 하늘 아래 노란 은행잎이 바람에 흩날립니다.
예년 이맘때면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었지만 올해는 평년보다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고운색 늦단풍을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첫눈이 내린다는 절기상 소설인 오늘 충북은 한낮 기온이 13도까지 오르며 평년 기온을 웃돌았습니다. 기상청 관측 이래 충북에서 첫눈이 가장 빨랐던 해는 1981년 10월 23일이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지난 2004년에는 한 해를 넘긴 2005년 1월이 돼서야 첫눈이 관측됐습니다. 이르면 10월, 늦으면 이듬해 1월에 내리는 충북의 첫눈 평균 관측일은 11월 23일. 이번 달 중순 충북의 평균 기온은 12도로 지난해보다 7도 이상, 평년보다도 3, 4도 높았습니다. 포근한 가을 날씨가 계속되면서 올해 충북의 첫눈은 평균 관측일보다는 다소 늦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다음 주 비 소식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한낮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27일부터 찬 공기가 남하하며 12월 초순까지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28일 사이에는 비 또는 눈이 오겠습니다. 한편 기상청은 다음 주 초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배수로 관리 등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쌀 가공식품이 첫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그동안 쌀은 남고 가격은 떨어져 농가의 어려움이 컸는데 이번 수출로 소비 다각화에 크게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원생명 농협쌀조합 공동사업법인에서 운영하는 가공식품 공장입니다. 도정한 쌀을 불리고 찌고 말려서 곱게 가루를 냅니다. 이 가루를 배합하고 모양을 내 과자를 만듭니다. 사용하는 쌀은 모두 지역에서 생산한 청원생명쌀입니다. 지역 쌀로 만든 쌀과자 4종류가 태국 수출길에 오릅니다. 지난 3월 태국을 방문해 판촉을 벌인 결과 얻은 성과로 전국 농협 가운데 처음입니다. 우리가 어렵게 농사진 쌀을 헐값에 팔 수도 없고 소비도 안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외국 시장을 한번 타진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괜찮겠구나 생각을 해서 태국에 첫 수출을 하게 됐는데 이번에 첫 수출되는 쌀 과자는 25g짜리 16만 봉지로 4톤에 이릅니다. 태국 현지 마트와 백화점 등 800여 개 점포에서 판매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학교 급식과 일부 매장, 온라인 쇼핑몰 판매에 그쳤는데 이번 수출로 소비 다각화는 물론 판로 확대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쌀과자 수출로 소비 다각화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판로 확대에도 많은 신경을 써서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충북 농협은 이번 수출을 시작으로 동남아시아와 미주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CJB 최연석입니다. 오늘 열린 충주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충주시가 추진 중인 조직 개편안 등 3개 개정안이 모두 부결됐습니다. 충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충주시 행정기구 조례 개정안과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 등을 심의한 결과 여야가 3대3 찬반 동수를 기록해 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9명의 의원들은 오는 25일 열리는 2차 본회의에서 사원복 의원의 대표 발의로 개정안 통과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충주시의회는 국민의힘 9명, 더불어민주당 8명, 김나구 의장 등 무소속 2명입니다. 제천시 고려인 동포 이주 정착 지원 사업을 시행한 지 1년 만에 참여자가 5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제천시는 현재 고려인 동포 이주 프로그램 참여자는 194세대 502명으로 이 중 83세대 205명은 이주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중 112명은 취업 활동을 하고 있어 지역 인력난 해소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동차에 이어 선박도 스스로 운항하는 완전 자율 운항 기술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자율 운항 선박은 지난달 본격적인 실증에 들어갔는데요. 상용화도 가까워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KNN 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얀 요트 모양의 선박이 거제 앞바다를 누빕니다. 선장이나 선원이 필요 없는 완전 자율 운항선 시프트 오토입니다. 출발부터 운항 뒤 계류장 접안까지 모든 과정은 인공지능이 수행합니다. 시프트 오토호는 설계부터 자율 운항을 목적으로 제작됐습니다. 선박 건조가 마무리되면서 지난달 시험 운항에 들어갔습니다. 규제가 있어서 승무원은 타긴 하지만 탄 상태에서도 자율적으로 운행을 하고 AI 학습을 통해서 앞에 있는 장애물을 디텍트를 하고요. 그것을 피해갈 수 있는 판단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12인승 규모인 시프트 오토호는 최대 속력 13노트로 8시간 동안 운항이 가능합니다. 이 시프트 오토는 앞으로 다양한 실증 운항을 통해 기술적 성취를 넘어 저비항과 충돌 회피 등 안전 운항이 가능한지를 검증하게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련 규제를 풀어주면서 조선소 인근에서는 제한 없는 실증도 가능해졌습니다. 실증 데이터를 더해 2030년까지 상용화를 마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완전 자율 운항은 대형 선박용 기술도 국내에서 속속 개발돼 국내 조선업계의 기대감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치의 날을 맞아 충북도청 쌈지광장에서 못난이 김치 김장 나눔 행사가 열렸습니다. 못난이 김치 산업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행사에는 김영환 지사와 장현봉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 회장 등이 참석해 현장에서 만든 김치 1톤을 도내 취약계층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지역 농산물 직거래 장터인 온 충북 마켓도 함께 개최됐습니다. 충청북도의 어르신 복지 사업인 일하는 밥퍼가 청주 중앙공원에서 진행됐습니다. 이 사업은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경로당과 전통시장, 농가와 연계해 농산물 다듬기나 공산품 조립과 같은 생산적인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오늘 행사는 50여 명의 어르신들이 쪽파 전처리 작업에 2시간 동안 참여해 1인당 15,000원의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제15회 청주시장기 장애인 생활체육 탁구대회가 오늘 청주시 장애인 스포츠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대회에는 충북 6개 시군과 강원과 경기 지역 3곳의 장애인 탁구 동호인 180명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벌였습니다. 변창수 청주시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은 탁구대회를 통해 종목 저변을 확대하고 지역 동호인 클럽 인프라를 활성화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제천시 지역 농산물 안전관리와 학교급식의 컨트롤 타워가 될 제천시 먹거리 통합지원센터가 준공됐습니다. 제천시 신월동 내 3,400제곱미터 부지에 총 사업비 3억 원을 들여 준공된 센터는 농산물 처리실, 냉장 냉동시설, 출고장 등을 갖췄습니다. 청주시가 흥덕구 운천 신봉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위한 건축 설계를 공모합니다. 청주시는 2027년까지 업무 공간과 주민 휴식 공간, 마을 도서관 등 편의시설을 갖춘 연면적 2,000제곱미터 규모의 운천 신봉동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할 계획으로 추정 공사비는 86억 원입니다. 청주시는 오늘 25일부터 조달청 나라장터와 청주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모 일정, 참가 등록 방법 등을 공고하고 심사 결과는 내년 1월 발표합니다. 오늘 낮 1시쯤 옥천군의 한 15층짜리 아파트 6층에서 불이 나 15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가재조구 중을 태워 소방서 추산 5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안방 콘센트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